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 특별대담 강원의 목소리를 듣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노지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느덧 1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강원특별법이 전면 시행됐는데요. 더불어 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더 경쟁력 있는 강원교육의 실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춘천 MBC는 관계자를 모시고 강원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함과 더불어서 도교육청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도민분들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패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남수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남수경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강원대 교육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이 한국의 교육열과 또 교육 수준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요즘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이목을 좀 끄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여전히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여전히 교육계에서는 큰 이슈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이제 유보 통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교육부에 영유아 학교 대비하는 부서가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또 6월 말로 제2차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 지역에서도 또 9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역시 강원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의대 증원을 비롯해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 이미 또 교육 현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강원의 교육 정책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학부모님들인데요. 현재 중고교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이자 강원특별자치도 학부모협의회 고등대표 맡고 계신 이희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부모협의회 고등대표를 맡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네, 오늘 학부모로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요즘 학부모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나 현안이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하고 또 새로이 도입된 늘봄학교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이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으로써 이 강원교육에 대해 각자의 위치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정책들을 엿볼 수 있는 짧은 영상 한 편 시청하시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강원 학생 진단평가를 통해 개인의 실력을 파악합니다. 직업계고학교 재구조화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듭니다. 1인 1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체력과 바른 인성을 기릅니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형 인재를 키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감님 역시 누구보다 우리 강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책임감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최근 정확히 임기 중반 반환점을 통과하셨잖아요. 먼저 민선 4기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2022년 7월 1일 민선 4기 교육감으로 첫 출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바뀌었고요.
또 국가 사회적으로도 교육으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특히 이 도민들께서 염원하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교육으로 풀고자 지자체와도 함께 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이 자리에선 그동안 우리 강원교육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 얘기하고자 할 때 가장 민감하고 또 핵심적인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대담 주제 바로 강원 학력 정책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강원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 그동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제가 교육감 취임을 해서 2022년에 준비를 해서 작년에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 성적을 분석하였고 고등학생들은 고교 수능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또는 전년도 대입 수학능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예, 뭐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연도에 아이들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성적 결과는 불수능으로 인해서 1, 2등급이 약간 줄었지만 네. 중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3, 4등급은 많이 향상되었고요. 특히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여 년의 모든 과정을 촘촘히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어느 한 학년에서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중위권 학생들 위주로 많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네. 자평을 하고 계신데요. 남수경 교수님, 정확한 비교 지표를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강원보다 고학력으로 판단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강원의 자녀를 더 나은 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런 타 지역들과의 교육 여건이 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제가 교육학과 교수로서 저희가 교육계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교육 격차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콜만 교수가 발표한 1966년에 발표한 콜만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사실 시행될 때는 학교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여건, 뭐 교원의 수준 이런 것이 학생의 학력을 설명하는 것은 한 30%밖에 되지 않고 네. 사실은 70% 이상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계의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애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곳이 아마도 강남 지역이거나 뭐 이럴 텐데요. 그게 생각해 보면 그곳의 아이들이 학력이 왜 더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미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또 그 경제력을 뒷받침해서 주변에 있는 교육 환경의 사교육 시장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점점 교육 학력 격차 이런 걸 유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정에서의 효과가 70%라고 합니다. 우리 이정 대표님, 학부모로서 또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체감하는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 어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평소에 뭐 이런 점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느끼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도 고3 학생을 둔 입시생 부모입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그전까지는 학교를 다닐 때는 수행평가 등을 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 과정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성적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수능을 봤을 때는
를 못 맞춰갖고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에도 합격률이 저조하고 오히려 정시로 열려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에게 열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지금 강원 학생 진단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다면은 저희가 학부모가 같이 보완할 수 있고 또한 이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학부모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안내만 하고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사교육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강원 학생 진단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처음보다는 점점 피드백을 주고 계셔서 많은 학부모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만족했으니까 이후의 과정도 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꼭 교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학습 심리라든가 정서 진단도 같이 합니다. 그 내용을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시키기 위한 문제집도 제공하고 있고 또 1:1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준별 보충 수업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시키고 12월에 가서는 그 아이들이 과연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그런 또 진단평가를 다시 봅니다. 그렇게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학생 진단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또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학력 향상을 민선 4기 교육감 취임 시절부터 사실은 최우선으로 과제를 좀 네. 이렇게 강조해 보던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감님 현재 강원 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게요. 네. 사실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사설 시설 못지않은 스터디 카페를 준비해주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더 배운 학습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학습 환경을 일단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야간에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석식도 주고 또 주말 일요일에도 아이들이 공부하러 학교 나오겠다면 그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중식을 제공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려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그 아이들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면 그 꿈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거든요. 저는 요즘 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꿈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스스로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또 포부를 밝혀주셨고요. 자, 요즘 핫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인데요. 물론 정원이 늘어난다고 뭐 지역 학생들이 다 그만큼 의대 입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교육관님? 네.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강원도에 4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정원이 391명, 그중에 147명이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노리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예.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두 가지 전형이 있거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18개 시군에 그 의대를 지망하는 아이들을 위한 중점 학교를 준비해서 6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영서권에서는 60명, 영동권에서는 30명, 90명의 의대 지망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 과학, 영어를 수준 높여주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최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남수경 교수님 또 이 이슈 아까 저희가 또 시작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학본부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강원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는 사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똑같은 학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그 지역의 대학에 갈 때 이제 말하자면 가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입학 단계에서 때로는 그 교육 격차가 이미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발생한 교육 격차 부분이 입학 단계에서 조금은 지역 인재들한테 완화돼서 들어와서 조금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좋은 학과, 특히 인기 있는 학과의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입학본부장으로 지내다 보면 우리 출신 학생들이 들어온 경우가 훨씬 더 대학에 대한 충성도 높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경험도 훨씬 활발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 전반을 좀 활성화시키고 활기차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는 또 이 지역 인재들은 의대 문제, 특히 북한에서 보면 졸업하고 나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정주하면서 의사로서, 좋은 의사로서 지역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전반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입학, 대학 생활, 그다음 졸업 이후의 일자리까지도 이 지역 인재 전형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좀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또 이희정 대표님께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좀 우려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능 최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참여하면서 많은 교과 또 종합 전형까지도 골고루 다들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확대됐음에도 수능 최저에 대한 학업이 안 되면은 네. 다시 맞춰서 지금 합격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녀석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네. 이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올해 이게 도입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학생들은 조금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다들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조금씩 상향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2, 3등급 아이들도 좀 위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재수생과 그다음 이제 다시 대학생들이 다시 시험에 또 간다라고 현 직업에서 직업군을 되게 좋은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퇴사하고 이 시험에 이제 매진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을 위해서도 우려되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수능을 좀 더 학교 내에서 강화시켜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 지역 인재의 이 의대 정원 비율은 늘었지만 네. 이렇게 또 우려하고 계신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저희가 지난 달에 그 강원도 내 고3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학 입학 입시 설명회를 했고, 네. 특히 또 그다음에는 의과대학만 모셔가지고 강원도 내 의과대학 모셔서 의과대학 입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황을 이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줘서 학생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입시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이 맨투맨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의대 지역인재 전형 정원은 늘었지만 여전히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꼭 공부만 또 학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다양한 강원형 학력 향상을 위해서 네. 어떤 정책들 꾸려나가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운동도 학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 학생들한테는 다양하게 자기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도 계열화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열화를 시켜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강원도의 자랑인 제2의 손흥민도 키워낼 수 있고요. 네.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동안 13개 고등학교에 17개 학과를 개편을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네. 그동안 직업기고등학교의 모집률이
70%였었거든요. 작년에 85%까지 됐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목표를 86%로 하고 있는데 제 임기 내에 90%까지 직업계의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타시도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성화고 또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뭐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타 시도에서 찾아오는 네. 사례들도 있다고 네. 하셨어요. 혹시 사례 뭐 한 가지 네.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그 올해 개교한 태백에 있는 한국 항공고등학교예요. 네. 그런 경우 먼저 태백 공고 시절에는 30%도 못 채웠었는데 올해 130%인가 지원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80%가 타시도 학생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 40여 개 중학교에서 왔는데요. 그 아이들 성적이 내신이 상위 그룹이라는 겁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항공고등학교 찾아온 겁니다. 이래서 그리고 뭐 강원도에 있는 강원 애니고등학교, 삼척에 있는 에너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 춘천에 있는 강원 생명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아이들은 정말로 외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바람이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강원도에 정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좀 전에 또 운동도 학력이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도내 스포츠 꿈나무부터 해서 예체능 계열의 네.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체능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지난 올해도 이어서 학생들이 초중학교 아이들이 1학생 1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억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만큼 학교로 내려보내드려서 아이들이 평생 교육으로 운동 하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운동부 같은 경우는 이 시합의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신기록을 내면 대신기록을 내면 지도자와 선수한테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이들 학생 선수를 30명 선발해가지고 스페인으로 7박 9일 동안 제가 해외 연수도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 잘하는 아이들도 그 재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전국 소년 체육대 같은 경우에 50일에 그러니까 22년도죠.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금메달 18개 포함해서 79개 메달이었는데 작년에는 금메달 19개 포함해서 92개, 올해는 금메달 23개를 포함해서 9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날로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강원도에 있는 강릉에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또 고등학교마다 중점학교가 있어요. 음악 중점학교도 있고 그런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도 계속 지원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교육으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강원형 농촌 유학을 통해 도시의 아이들을 강원으로 불러옵니다. 늘봄학교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을 꿈꿉니다. 지역교육 공동체로 강원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고민합니다. 강원에서 꿈을 꾸고 강원으로 찾아오는 교육을 위해 달려갑니다. 강원에서 꿈을 꾸고 또 강원으로 찾아오는 교육.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중요한 교육 정책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가 사실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 이 통폐합과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단지 소수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만큼 교육 정책은 곧 인구 소멸과 또 지역 사회의 붕괴를 막는 강원의 미래 사수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구 소멸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저희가 특성화고 이야기하면서 네. 타 지역 학생들이 네. 이곳으로 전출을 올 수도 있는 거다, 네. 전입을 올 수도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강원도에는 전교생이 6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학교들이 있는 농어촌 지역에도 인구가 좀 유입될 수 있는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강원특별시 교육청 슬로건이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난다로 했습니다. 네. 교육에서 강원도의 지방 소멸을,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이제 농어촌 유학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34명이 1학기에 수도권에서 농어촌 유학을 왔는데요. 그중에 원래 그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거든요. 네. 근데 1년 연장한 아이들이 119명입니다. 그만큼 6개월 동안 와 있어 보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시켜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작은 학교한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널리 홍보하면 수도권 부모들이 그걸 보고 찾아옵니다. 네. 그렇게 농어촌 유학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00명 미만 태어난 시군이 5개가 있는 건 아시죠? 네. 제일 적게 태어난 데 양양입니다. 76명. 거기 학교는 13개가 있습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앞으로 6년 뒤에 초등학교 한 학교에 5.6명씩 배분입니다. 그다음에 고성, 그리고 평창, 태백, 정선 다 100명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마다 학교는 13개 이상 다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사실은 강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 급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부터 초등까지는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그래서 이제 다음에 논의하겠지만 늘봄 학교처럼 이렇게 돌봄의 서비스를 좀 더 질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확대한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다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은 아마 도지역은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중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앞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터 고등학교처럼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위치한 학교로 오게끔 하는, 유입시키는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본 곳 중에서는 경북이나 전남처럼 어떻게 보면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산업체나 농업 부분에서 많이 기여하는 곳들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 단계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들어와서 좀 더 한국인다운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자리로 계속 진입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제직업학교. 국제직업학교들이 이제 경북이나 전남에선 등장을 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렇게 마이스터 고등학교처럼 조금 전국 단위의 인기 있는 전문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조금 인기가 없거나 학생 수가 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국제 직업 학교로 전환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부터 들어와서 조금은 우수한 인력으로 한국에서 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자리로 진입하게끔 하는 정책들을 펴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국제 직업 학교도 분명히 우리 강원 지역이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희정 대표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네, 우선 아이들이 흙을 많이 밟을수록 인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많이 이용하고 그 안에서 또래들과 함께 협동하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솔직히 요즘에 입시에는 학교 그다음에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일부분의 예를 들자면 같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같은 반 아이들일 뿐이지 친구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친구는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SNS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친구는 그냥 같은 반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농어촌으로 또는 농촌으로 유학을 와서 흙을 먼저 일차적으로 밟아보고 그다음에 자연물을 많이 만져보고 또 이웃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공동체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들이 다 농어촌이다 보니까 외곽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계속 이곳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속 정주하면 저희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입학생이 없어서 문을 못 여는 또는 아니면 입학생이 없는 학교들 100여 학교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우리 강원도 학교는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유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홍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농어촌 유학으로 온 학부모님을 만났었어요. 6학년 학부모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참 좋은데 중학교가 고민이다. 다시 서울로 가야 될지, 네. 그 지역에 중학교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여길 오십시오. 여기는 학생 수가 적어서 개인별 맞춤형 수업의 지도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양질의 수업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강원도에 있는 영월의 옥동중학교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농어촌 유학을 중학생도 와 있습니다. 네. 네, 이 농어촌 유학이 이제 또 중학교도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국제 직업고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국제 직업고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 학령 인구의 감소 또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돌봄 여력입니다. 네, 그래서 도교육청에선 돌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1시부터 3시까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교실과 그다음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요거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돌봄을 해주고요. 방과후 교실도 오후 5시 정도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워킹맘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면 그러면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3시까지 데리고 있으면 적어도 학원 한두 개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 인구 절벽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봄학교가 사실 교육 현장에선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뭐 이렇게 잘 노력을 했음에도 이게 아직은 정착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남수경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늘봄 학교에 대해서 가장 반기는 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특히 네.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유치원 졸업 이후에 초등 저학년 단계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이 제일 많은 시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환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기존의 교육에 조금 전념하셨던 이런 교사 중심의 어떤 문화가 돌봄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과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과 후에 학교 내 돌봄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교사의 부담으로 온전히 줄 수는 없고 또 다른 집단들이 결국 학교로 들어온다는 건데 네. 그럴 때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돌봄을 같이 안정적으로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교육 재정 전공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헤드가 이제 임하고 스타트가 출발선을 같이 선다. 그러니까 네. 유아 졸업 단계의 출발선의 차이가 결국 학교에 들어와서 계속 교육 격차를 만드니까 초등 들어오는 단계에서 가능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조금은 인지적으로도 성장해서 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바우처를 지급해서 가정에서 그 돈을 가지고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교육 네. 활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우처를 부모가 직장에 지불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직장. 그럼 뭐냐면 엄마가 그 바우처를 지불했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럼 아이들과 유아들을 위한 가정에 들어와서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굉장히 하나의 일률적인 프로그램들을 너무 한 번에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강원도도 한번 교육감님이 강원도 현황에 맞는 조금 더 강원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조금은 강릉, 원주, 춘천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부모의 직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부모가 더 빨리 퇴근을 해서 아이들과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겠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기 어려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인지적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프로그램처럼 조금은 다양한 정책을 강원도에 맞게끔 운영해 가면 아마 강원도 교육이 조금 더 선진적인 모델로 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이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화천군에서 화천 초등학교 안에 우리 교육청 땅에다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습니다. 짓고 화천 관내 5개 초등학교 아이들을 100명을 거기서 돌봄과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녁 7시까지 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또 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 도시에 과밀학교가 많거든요. 거기는 그 경동대학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80명 아이들을 이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 대학과 함께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봄내 동동인가요? 네네네. 그 학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남수경 교수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돌봄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네.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좀 더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육감님 현재 강원의 늘봄학교가 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떻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현재 1학기까지는 84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2학기에는 1학년 전체가 다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모두 다 이 늘봄학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8월 달에 그 늘봄 실무사를 112명을 선발합니다. 해서 학교에 추가로 배치하고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그 돌봄에 대한 늘봄 학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체계로 가고 종래에는 6학년까지 전학년을 이제 아마 늘봄 학교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희정 대표님, 이 돌봄에 있어서 사실 돌봄의 당사자라고 해도 이제 이 돌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돌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 돌봄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돌봄이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정말로 워킹맘이었고 아이를 어떻게 보낼까 싶어서 학교를 그 아침형, 저녁형 돌봄학교가 되는 그 온종일 돌봄학교 제도가 있을 때 그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워킹맘이다 보니까 6시에 퇴근해도 퇴근해서 이동하는 시간 하면 네. 7시. 근데 저도 간혹 야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시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다 우선 집을 먼저 구한다. 옛날에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돌봄과 늘봄 두 가지 형태지만 결국 학부모는 학교를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믿고 그리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학교가 맞아요. 근데 다만 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늘봄 전담사라든가
아니면 늘봄 실장님을 이렇게 고용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다행이다 싶고 실제 돌봄과 늘봄에서 조금 더 명확히 이렇게 구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돌봐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교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특성화 시켜갖고 자율형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늘봄에서도 뭐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들어가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추후에는 모니터링도 하겠지만 일부는 학부모도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관리감독 감시의 눈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우리 아이들 한번 돌봐보니 이런 고충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학교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는 관계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교육이란 서류상으로 이렇게 칸 나누듯이 쪼갤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따로 행정 따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는 없겠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상호 소통과 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혹시 이 방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요 교육발전특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네. 교수님이 그 심사위원이십니다. 강원도에서 1차로 춘천, 원주, 화천이 선정됐고요. 2차로 이제 9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12개의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은 뭐 예산상에 조금의 지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특색 있는 교육을 해가지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요. 더 나은 교육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더 나은 교육지구는 18개씩은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원특별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와 5대5 투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 4억을 주면 춘천시에서도 4억을 대형 투자해서 8억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이 교육발전 특구를 포함한 정부의 4대 특구 정책이 지역 인재 양성과 또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우리가 거울로 좀 삼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4대 특구가 사실 기존에는 지방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다거나 네. 기피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4대 특구 얘기를 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굉장히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힘을 받는 조직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는 이제 일자리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유치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식구들이 사실 정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교육 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는 그러니까 아빠만 일하러 오고 엄마 아빠는 여전히 교육을 핑계로 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 수단이 교육발전 특구인 거죠. 네. 근데 강원도가 이제 앞에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공모할 때 춘천, 원주, 화천 세 곳이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 됐거든요. 근데 교육발전 특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면 선도 지역이 있고 네.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 지역은 뭐냐면 굉장히 우수해서 이대로 계속 추진하면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특구로서 선정은 해줬지만 장차 약간 걱정은 된다. 그래서 매년 약간 평가와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지역인데 강원은 세 지역 모두가 선도 지역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사회자님은 다른 지역에 좀 좋은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시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도 3개 지역을 굉장히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그렇군요. 강원도 지역 3개가 굉장히 잘하는 뭐 이런 아주 우수 사례로 네.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문제는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뭐 아이들의 교육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학부모와 또 그 가정의 역할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님 그리고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 이희정 강원특별자치도 학부모협의회 고등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내가 바라는 강원 교육에 대해서 마무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신경호 교육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작년에는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100여 개를 방문했고요.
올해는 어제까지 강릉 초등학교를 100번째 학교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학교 가면은 그 조리종사원님들, 학교 보안관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공무직들 만나 뵙고 손잡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학교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동안 열심히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12년의 교육 과정을 진짜 어느 학년 하나 빠짐없이 촘촘히 기초 기본 학력을 가꿔주고요.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수경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많아지는 만큼 초, 중, 고가 함께 있는 통합 운영 학교를 이제는 시범적으로 아니면 활성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초, 중, 고가 함께 있는 학교를 또 운영할 수 있고 거기서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키우는 것도 초등이다, 중등이다 분리하지 않고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강원대학 사대하고 또 춘천교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초등등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예비 교사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애정 어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정 대표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학부모도 이 교육의 3주체, 4주체에는 항상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가 있고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바로 교직원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가 조금 더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할 거고 또 실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교권 강화, 교권 보호로 인하여 많이 저희도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친다, 예방한다 이거보다는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안에 저희 학부모도 이제 자치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계 개선에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지원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한 해 농사를 봄부터 준비하듯이 지역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잘 키워나가기 위해선 현명하고 또 현황에 맞는 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고민과 노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또 도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춘천 MBC 특별대담 강원의 목소리를 듣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